주식을 줄이고 지금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 위주로 가져가게 됐는데, 그 이유는 성장주라고 옛날엔요 금리나 긴축하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그 22년처럼 나스닥이 세게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는 실적 하락이 동반됐어요. 단지 금리만 올라가서 긴축 우려로 밸류에이션만 줄어들 때는 생각보다 나스닥 빅테크들이 탄탄했어요. 왜냐? 옛날 나스닥, IT 버블 시절 나스닥은 정말 그땐 다 내러티브 주식이었던 거예요. 적당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그런 주식들이 별로 없고 다 정말 미래만 보는 회사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나스닥 빅테크는 미국에서 돈 제일 잘 버는 회사들입니다. 현금도 정말 많아요. 오히려 돈을 조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야 금리가 높은 게 무서운데, 이 빅테크들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오히려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때와 빅테크와는 IT 버블 때나 뭐 그 사이에 2000년대 초중반 때랑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이 빅테크는 오히려 돈을 잘 버는 밸류가 충분한, 어쩌면 어느 정도의 가치주 성격도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장주를 구분해서 이런 나스닥 빅테크 성장주랑 내러티브가 있는 아직 돈을 못 버는 회사를 꼭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이 시장이 흔들리고 밸류에이션이 축소되거나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런 회사, 이쪽 사이드에 아직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분명히 위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회사는 왜냐면 돈을 조달했어야 되잖아요. 금리 올라가니까 성장이 무조건 나빠. 이거는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성장하는데 현금도 많이 갖고 이익도 많이 내면 성장하는 회사는 뭐 금리 덜 무서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적자예요. 증자를 하거나 부채를 조달해서 계속해서 돈을 갖다 써야 되는 회사들은 금리 올라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바이오나 이런 회사일 수도 있고요. 뭐 내러티브가 있는 저희가 봤던 많은 미래 성장주들, 그런 회사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약간 미래 성장주를 조금 줄이는 관점으로 가면서 지금 당장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회사들로 많이 옮겨놨는데, 저도 좀 놓친 부분이 아이온큐라고 양자 컴퓨팅 주식을 유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가 CES에서 한 부스를 차지하면서, 한 부문을 차지하면서 이번에 크게 부각이 될 거고, 뭐 유엔에서 양자가 회로했듯이 올해 드디어 양자가 약간은 이제 연구실 랩 단계에서 상용화 단계로 가는 이 첫 획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봐서 그래도 하나는 유지해보자가 아이온큐였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또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좀 봤는데 에버코어 ISA라고 미국의 테크로 유명한 증권사랑 대화를 한 거죠. 거기에 전문도 있어요. 근데 이 분이 얘기한 거는 양자 컴퓨터 모든 걸 해결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스몰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니까 작은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초강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GPU와 기존의 고전 컴퓨터는 이런 큰 데이터를 다루고, 사실 훨씬 더 많은 영역은 기존의 GPU 베이스의 엔비디아 베이스의 이 컴퓨터가 필요하다. 근데 막 윌로우 막 얘기 나올 때 보면 뭐 슈퍼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일을 뭐 10에 24승년 걸리는 일을 엄청나게 빨리 처리한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양자 컴퓨터 굉장히 잘해요. 근데 큰 데이터를 막 다루는 지금의 AI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양자 컴퓨터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얘기했고, 두 번째로 그럼 언제 개화되냐 했는데 15년 너무 빠르고 30년 너무 늦어서 한 20년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만 뉴스에 많이 부각됐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두 가지에 대해 얘기를 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보면, 저는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지금 기술 단계에서 특정 부분만 해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개화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젠스왕이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추정이 그럴 수도 있는데, 개화 단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25년에 정말 실험실 단계에서 설치하고 정말 우리가 확인해보고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의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이걸 써보고 이럴 수 있는 개화는 25년에 아이온큐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젠스왕이 말하는 정말 개화는 진짜로 정말로 우리가 이 컴퓨터 세대에 쓰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오래 걸리겠죠. 이게 엔비디아 AI 데이터 센터를 대체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그거 정말로 10년 이상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미래를 땡겨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밸류에이션의 자의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연말 연초처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미래를 밝게 볼 때는 이 밸류를 굉장히 높게 줄 수 있는 반면, 이 엄격하게 볼 때는 사실 지금 어디까지 된 거야, 숫자 나와?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또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밸류를 낮게 볼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고, 지금은 이 보수적인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응은 투자 기간에 대한 설정과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10년을 봐요. 그러면은 아이온큐를
상용화에 성공하는 회사다.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보다 밸류 높아져 있을 테니까 10년 후에 수십 프로 성장해서 10년이 곱해지는 이 산업의 성장수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관점을 가져가신다면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를 봐서 뭐 추가로 하든가 해서 이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투자 기간이 짧다면 나는 지금 이걸 버티는 것보다는 당장 돈을 벌 수 있고 지금 시황에 맞는 회사를 찾겠다. 그러면 다른 쪽을 또 포트폴리오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양자 컴퓨터 하나에 몰빵을 한다.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정말 레버리지를 하면 한 번에 청산이 될 수도 있고요. 레버리지 하지 않더라도 포트폴리오 심대한 타격이 옵니다. 만약에 반토막이 나면 여러 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지만 회복하는 건 100%가 올라가야 됩니다. 4분의 1이 되면 400% 올려야 돼요. 4배를 올려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론에 대해서도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이익이 나고 시장이 캡이 크고 시장이 주도주면서 내가 주도를 생각하는 거는 뭐 30% 20% 이렇게 가져가도 되지만 이 어떤 그 회사 캡이 작고 미래 성장은 있으나 당장 설명이 안 되는 건 비중을 낮게 가서 하위 종목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5개 이렇게 가져가면서 이 구성을 달리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이온큐가 어느 정도 크게 움직였다 하더라도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 위에서 좋게 봤던 종목이 조금만 올라가면 뭐 이걸 조금 헐어서 이걸 다시 또 멘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관점을 가져갔다면 이것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만약에 그날 지표를 보면서 시장 대응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했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이게 맞았으면 또 우리가 무서운 게 이게 자고 일어나서 발생해 버렸잖아요. 미국 일이. 막 새벽에나 아침에 막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여기서의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와 이제 비중 관리 그리고 저희가 나의 투자의 기간을 투자 전에 먼저 설정하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미국 성장률 투자에 좀 어렵지만 대신에 또 이렇게 또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또 없잖아요. 가치주 투자에서는 당연히 그런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리스크와 리턴이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관리하고 또 저는 이렇게 매크로는 중심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려요. 기업이 누가 성장하냐가 중심이에요. 엔비디아 같은 수익률을 하려면 그 엔비디아 같은 성장 회사를 발굴해야지 이거를 시장을 잘 맞춰서 그거는 이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시장을 계속 맞추면 엄청난 수익이 나겠지만 그런 상황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보는 거는 저희가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숏을 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거는 그런 사람 많이 못 봐서요. 미국의 숏바이오스 헤지 펀드 큰 돈 버는 데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장기 홀딩을 하는데 그 과정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좀 줄여가면서 가기 위해서 위험 관리 위해서는 매크로도 보긴 봐야 된다. 공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부할 부분은 약간 금리 우려, 인플레 우려 이쪽인 것 같고요. 사실 금리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4.7이면은 뭐 생각하는 데 정도까지 일단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가냐 이거는 앞으로 차차 같이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매크로가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저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에 대해서도 좀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맞는 종목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발굴해서 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뭐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뭐 소비주 이런 데나 뭐 이런 쪽들 그런 쪽들은 또 지금 굉장히 뭐 괜찮은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고성장 테크와 좀 다르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얘기 많이 말씀드렸고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공부해 보고 이제 계속 시장에 대해서 팔로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